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강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의 제목은 효율적인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ES-CLI 소개입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ES-CLI가 무엇인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위버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팀장을 맡고 있는 강진우입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위버스와 위버스샵이라는 글로벌 팬덤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4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ES-CLI를 왜 만들었는지 개발 배경을 살펴보고 ES-CLI에 대한 소개, 그리고 ES-CL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CLI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은지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ES-CLI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그 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운영 업무들이 있습니다. 구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데이터 노드들의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인덱스들이 레플리카 샤드의 개수를 변경하고 클러스터 설정을 변경하는 등 수많은 운영 업무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운영 업무는 키바나의 모니터링 탭과 매니지먼트 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현재 상태와 인덱스의 설정 변경 작업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REST API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REST API는 CURL 명령을 통해 손쉽게 수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고 좋은 인터페이스죠. 하지만 시급한 장애 상황에서 REST API의 구문을 다 치고 있으면 느린 손가락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설정 변경과 같이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는 작업의 경우 REST API를 모두 만들어 둔 후에도 엔터 치기 전에 몇 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엔터를 치는 순간 설정 값은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REST API는 자유도가 높은 좋은 인터페이스이지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ES-CLI를 개발하게 된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엘라스틱서치 스냅샷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엘라스틱서치의 스냅샷 저장소로 S3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상의 문제로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하지만 자주 살펴보지 않는 로그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운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로그의 양도 늘어나고 이를 S3에 저장하기 위한 저장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S3에 올라가 있는 스냅샷 데이터들을 글래셔로 바꿔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틱서치의 S3 스냅샷 저장소는 스토리지 클래스로 글래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글래셔로 변환해서 저장한다고 해도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 글래셔로 변환된 데이터를 다시 스탠다드로 변환해야 엘라스틱서치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을 손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커맨드 라인 도구 ES-CLI. 그 ES-CLI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ES-CLI는 고로 만들어진 오픈소스 커맨드 라인 도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REST API로 해야 하는 작업을 커맨드 라인 형태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제는 레플리카 샤드 설정을 2로 변경하기 위한 코드인데 이런 REST API를 사용하지 않고 ESCLI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한 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ESCLI의 핵심입니다. REST API를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ESCLI는 맥과 리눅스를 지원합니다. 맥에서는 부르를 통해서 설치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도 CURL 명령을 이용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이후의 업데이트는 ESCLI 업데이트라는 명령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init 명령을 이용해 초기화해주면 됩니다. AWS 디폴트 리전 값은 S3 저장소 작업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AWS 환경이 아닌 다른 클라우드 환경 혹은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면 저 항목을 공백으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 과정을 마치면 ESCL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레플리카 샤드의 개수를 변경하기 위해 저렇게 긴 REST API를 입력하지 않고 ESCLI를 통해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설정을 변경할 때는 정말 변경할 거냐고 친절하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수 있는 실수를 최소한 한 번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뒤에 포스라는 옵션을 통해서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실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SCLI를 통해서 클러스터와 인덱스의 상태, 샤드의 상태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길게 REST API를 작성해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ESCLI cat health, ESCLI cat indices, ESCLI cat nodes 같은 명령들을 통해서 REST AP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개발 배경에서 살펴봤던 스냅샷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작업도 ESCLI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냅샷 데이터를 글래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글래셔로 변경할 거냐고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ESCLI 이니셜링 하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화면 예제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제가 브루로 맥북에 설치한 클러스터라서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매우 적죠. 이제 막 설치한 클러스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헬스, 인덱스, 노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CLI 활용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ESCLI에 대한 대략적인 사용법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ESCL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긴급하게 장애 대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ESCLI cat health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t indices 명령을 통해서 어떤 인덱스들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명령을 통해서 어떤 인덱스들이 옐로우 상태이고 레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CLI cat indices를 통해서 어떤 인덱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 그 인덱스 중에서도 어떤 샤드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장애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러스터가 레드 상태라고 해서 장애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인덱스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테이터스를 통해 확인하고 장애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브런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인 파악 완료하고 조치까지 되었다면 이제 언어사인드 상태로 남아있는 샤드들을 리라우트 명령을 통해서 노드들에 재배치해 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REST API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ESCLI를 사용하면
더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상태 장애 처리 화면입니다. 네, 레드 상태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인덱스들을 보고 있고, 저 인덱스 중에서도 트러블도 온리 옵션을 이용하면 네, 옐로우와 레드 상태의 인덱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드를 볼 때도 트러블도 온리 옵션을 이용하면 네, 어떤 샤드들이 문제가 있고 왜 샤드들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죠. 지금 화면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인덱스들은 꽤 오래된 인덱스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인덱스들이 막 있죠. 그리고 샤드들은 보시는 것처럼 노드 레프트에 의해서 프라이머리 샤드가 언어사인드가 된 거죠. 클러스터에 있던 어떤 노드가 클러스터에서 빠져나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프라이머리 샤드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오래된 인덱스들이 레드 상태인데 저 인덱스들은 사실은 스냅샷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잠시 ES에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일부러 리플리카를 없애 놓은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스냅샷이 있으니까 스냅샷을 뜬 후에 레플리카를 없애서 용량을 줄이고 조회 용도로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는 레드지만 사실 저 인덱스들은 스냅샷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드지만 장애는 아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테이터스가 레드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인덱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큐레이터만으로는 살짝 아쉬운 스냅샷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냅샷 크리에이트 명령을 통해서 스냅샷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스냅샷을 S3 글래셔로 아카이빙 합니다. 이 명령은 AWS 환경에서만 동작합니다. 이 명령을 치게 되면 AWS S3에 올라가 있는 그 스냅샷 데이터들이 스탠다드 혹은 스탠다드 IA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제 레포지토리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스토리지 클래스들을 전부 글래셔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냅샷 리스토어 명령을 통해서 이제 아카이빙된 스냅샷 데이터를 이제 스탠다드를 변경하고 ES에 복원합니다. 사실 저 리스토어 명령어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래셔를 스탠다드로 변경하는 로직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S3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로직은 뛰어넘고 바로 리스토어하는 로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토어 명령 같은 경우는 AWS를 쓰든 안 쓰든 사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도 사실은 큐레이터로도 할 수도 있지만 아카이빙은 ESCLI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REST API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이 ESCLI를 통해서 더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스냅샷을 만들고 아카이빙하는 화면입니다. 네, 스냅샷 크리에이트 명령을 통해서 스냅샷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2021년 1월 1일자 데이터를 스냅샷으로 만들고 있죠. 네,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 리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이 스냅샷이 잘 만들어졌는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with repo 옵션을 통해서 특정 레포에 있는 스냅샷의 리스트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success로 잘 스냅샷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3에 저장이 됐으니 아카이빙을 할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스냅샷 명령을
스냅샷을 넣어주면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났죠. 네, 버킷 설정을 못했죠. 네, 이런 옵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죠. 이제 이 파일을 글래셔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부러 캔슬했는데, 네, 포스 옵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스 옵션을 이용하면 한 번에 모든 작업들이 끝이 납니다.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화면이 이제 맨 처음 스냅샷을 만들었을 때 스탠다드 스토리지 클래스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작업이 끝나면 글래셔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카이빙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리스토어를 하게 되면 반대 되겠죠. 스토리지 클래스가 이제 글래셔에서 스탠다드로 다시 바뀌게 되고 그 상태에서 ES에 다시 복원이 됩니다. 네, 이제 ESCLI의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ESCLI는 아직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는 대부분 엘라스틱서치 REST API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ESCLI에 조금 더 붙이고 싶은 기능은 이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의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캣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말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현재 클러스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기능을 같이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미약한 기능이지만 diag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클러스터를 분석해주는 용도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클러스터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고 이제 옐로우 상태인 인덱스가 있는지, 레드 상태의 인덱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스터 노드의 개수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만든 거는 이제 마스터 노드의 개수 항목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는 홀수로 되어 있고 미니멈 마스터 노드의 개수를 이제 절반값 과반수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네트워크 단절 등이 일어났을 때 따로 떨어진 마스터 노드에서 스플릿 브레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이런 이슈를 직접 겪어보거나 직접 운영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여기에 넣고 싶은 것도 이제 그런 기능들이죠. 클러스터 세팅에 이제 어떤 세팅들이 너무 수치가 작거나 아니면 너무 크거나 해서 클러스터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서 이런 항목들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가이드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운영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스마트한 도구로 계속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사용해봐 주시고 더 나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PR을 주시면 더 좋고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GitHub 이슈에 등록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시는 GitHub은 위버스 컴퍼니 데브옵스 팀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오픈소스 레포입니다. 이 GitHub에는 EC2 기반의 배포 도구인 고플로이어와 로커스트를 EKS 환경에 올려주는 Klocost, 그리고 AWS 환경을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테라폼 코드가 담겨있는 AWS 프로비저닝 레포들이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질문 올라온 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 되겠죠? 네네. 네.
일단 첫 번째로 클러스터 바꿀 때를 문의를 해주셨는데 그 ESCLI에는 그 대시 컴피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컴피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대시 컴피그 옵션을 줘서 이제 그때마다 바꿔가면서 클러스터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 ESCLI 이닛을 해놓으면 그 컴피그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컴피그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 그대로 형식 그대로 뭐 필요하신 클러스터마다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저나 GCP 같은 스냅샷은 사실 제가 애저나 GCP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구현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분이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PR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뭐 지금은 AWS를 쓰지만 애저나 GCP를 쓰게 되면 그때는 또 구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셨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저 애저나 GCP에도 계획이 있으신가를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책 홍보 한번 해주세요. 지금 얼마 전에 예. 나왔는데. 그래도 되나요? 잠시만요. 네. 그 강진우님이 꽤 오래전부터 엘라스틱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 블로그에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지식들 많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네, 굉장히 좋은 이렇게 책이 나와서 책을, 네, 저도 한번 책을 구입했는데 냈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면 뵙게 되면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저희는 5시 30분에 오늘 한국어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